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내놓고 또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해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축적, 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 간접 자본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정부 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를 넓혀서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그리고 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금융, 법률, 유통, 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셋째,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서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거래 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5년간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의 국비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 원을 이끌어내서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또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들려서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빈소를 찾으셨는데 좁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공약으로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화두를 정하셨는데 뭐 200만 개 일자리 얘기 같은 것도 있었지만 줄곧 좀 민생 문제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비춰볼 때는 약간 좀 추상적이고 좀 너무 거시적인 느낌도 드는데 첫 주제를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뭔지.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요. 지금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부분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재 바로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 그리고 청년 세대들의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추가로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 세대들이 기회를 찾기 어렵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적 형태,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의 병리 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성장의 회복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완화 또는 극복, 해소함으로써 상당한 새로운 성장의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전환적 상황 또는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말하면 디지털 대전환, 또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에 우리가 노출돼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대적인 산업 전환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들, 즉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의 새로운 사회에 합당한 대대적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하고, 또 기존의 규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 빠른 변화하는 세계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규제 방식도 바꿔서 신산업들이 빠르게 창출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디지털 대전환에 맞춘 우리의 성장 전략 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매우 생소하고 또 이게 첨단 분야의 특별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현실 앞에 맞닥뜨린 당장의 과제가 되었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디지털 영토 확장과 함께 디지털 주권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좁은 부동산을 놓고 뭐 아웅다웅하지 말고 넓은 디지털 영토에서 다 같이 어떤 경제적 권리를 함께 누리면서 어떤 선도국으로 도약한다, 이런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하실 때 디지털 전환의 전통적인 일자리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생길지는 아마 아무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직접 생산에 참여하던 그 노동자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죠.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또 전문적인 인력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소위 기술력 향상에 따라서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산업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또 신산업의
창업과 이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 이걸 통해서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간 시장에 맡겨서는 우리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대대적인 과감한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관심 가지는 분야에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세계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이 나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것만 허용을 했던 거죠. 그 외에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관료의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해서 가능한 걸 정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뒤집어서 현재 상태로 금지되는 것들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을 하되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신속한 산업 전환이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